2016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저는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단 한 건의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세후 5천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1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지방 아파트를 투자했는데도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낸 것이죠. 왕초보 투자자였던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시기가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던 그 시절에 우연한 계기로 투자를 하게 되어 돈을 번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저는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그저 운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별것 아니고 스스로가 감이 있고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랬기에 행운에 감사하면서 조금씩 자산을 늘려나갈 방법을 고심하기는커녕 그저 어디에 이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 5억 이상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가 한동안 연락이 끊긴 지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지인은 종합부동산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합부동산 사무실은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비싼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었고 그곳에서 물건 브리핑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한 땅이었는데 다양한 정보와 개발 계획까지 듣고 현장 답사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의심은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와 시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발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고 직접 토지를 보았을 때도 숲이 어느 정도 우거진 땅이라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칭 전문가라는 실장이 그러한 저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의 화성시청도 개발이 결정되자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었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각종 자료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저는 의구심이 들었음에도 스스로 조사한 사항을 믿지 않고 그 전문가라는 사람 말을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개시켜준 지인에 대한 신뢰도 있었을 것입니다. 3, 4년 정도면 최소 5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실장의 말과 계약하려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며칠 안에 마감될 것이라는 뻔한 수작에 저는 결국 아파트 수익 5천만 원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종잣돈 6천만 원을 더하여 2019년 1월에 경기도 화성에 토지 120평을 1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계약 후 어느 시점에서 토지 대장을 확인하고 아차했습니다. 120평은 그 땅의 일부였는데 전체 토지 지분 공유자만 무려 70명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이 땅을 개발하려면 70명에게 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땅을 화성시에서 개발해 줄 리가 없겠죠. 종합부동산이란 곳에서 저에게 이 땅의 지분을 팔 때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땅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 후 4년이 지났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어떤 개발 소식도 여전히 없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무려 1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갖다 바친 셈이 된 거죠. 거대한 돈을 날로 먹으려다가 제가 기획부동산의 날생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해서 남긴 수익에 더하여 월급을 꾸준하게 모아온 돈이 단 한 번의 욕심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 땅을 사기 위해 5천만 원을 남기고 팔아버린 그 아파트는 이후로도 3억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계산해보면 제가 날린 돈은 1억 1천만 원이 아닌 4억 정도 되는 셈이네요. 저는 그저 운이 지지리도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다니는 사기꾼 지인의 교묘한 수법에 속았다고 말이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뻔한 수법에 속았다고 생각하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기획부동산에게 속은 한심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돈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사실 저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그에 져서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라고 말이죠. 결국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키는 건 공부와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운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허물어버릴 수 있다. 자기 자만에 빠지는 순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며 운을 실력이라 믿고 추측을 지식으로 생각한다 라고 충고합니다. 또한 믿기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돈은 아주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라 말하면서 자신이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돈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연히 저에게 온 돈에 대해 감사하고 존중하기는커녕 공부도 하지 않고 토지 투자에 대한 경험도 전무한 채로 더 많은 돈만을 생각하며 자기 자만에 빠져 돈을 함부로 대하고 위험을 애써 무시하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돈은 사정없이 저를 떠나갔습니다. 결국 운으로 찾아온 얼마간의 돈이 지킬 능력이 없고 욕심에 사로잡혀 마구잡이 투기를 한 주인을 떠나간 것입니다.
자기만 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돈까지 함께 데리고 말이죠. 이러한 돈의 참교육은 예외가 없습니다. 김승호 회장조차도 처음에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비상장 주식 투자, 주식 실시간 차트 거래 사업, 주식 옵션 거래를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망하고 이민생활 10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 날리고 빚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에게 내쳐지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김승호 회장은 돈의 속성을 파악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 돈의 속성에서는 관련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그중 돈의 속성을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돈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돈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즉 이자를 낳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격체라면 당연히 품성 또한 다를 것입니다. 돈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돈마다 성향이 있고 기질도 있어서 고집이 센 돈도 있고 배짱이 두둑한 돈도 물러 터진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품질이 가장 좋은 돈이란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모아지는 돈입니다. 급여 수입이나 합리적 투자나 정당한 사업을 통해 얻은 모든 수입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돈은 함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하지 못하며 이런 돈이 모여 자산이 되어 투자나 저축을 통해 이자를 만들어내면 마치 아들보다 더 예쁜 손자 손녀 대하듯 귀해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확천금은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투기에 가까운 투자나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무모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운 좋게 벌어들인 돈도 남에게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결국 모든 돈을 데리고 한꺼번에 집을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때때로 나쁜 돈은 주인을 해하거나 그의 가족까지 무너뜨려 버립니다. 따라서 돈의 주인은 품성이 좋은 돈만을 모으겠다고 마음먹고 차근차근 품질 좋은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인격체라는 사실과 품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면 세 번째 속성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고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집니다. 여러 날을 굶고 한꺼번에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일정하게 음식을 먹어야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비정규적인 수입의 형태라면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왜 유명 연예인들이 그토록 악착같이 빌딩처럼 우량한 부동산을 매입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의 재능을 통해 벌어들인 단기간의 수입을 정규적인 질 좋은 현금 흐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자체가 신용을 부여하며 실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같은 5천만 원이라도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으로 변형돼 현실에 나타납니다. 직장인 대출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개인 신용에 따라 연봉보다 더 높은 금액을 빌려주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돈은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력은 우주의 근본적 힘이며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중력이 큰 태양이 지구를 포함한 많은 행성을 끌어당기듯 돈도 마찬가지로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모으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금액은 300만원 급여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음에 모아도 27년 이상 걸리는 큰 금액이지만 돈의 중력을 생각하고 적용하면 실제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짧습니다.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월 100만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여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원을 모았다고 가정하면 다음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처음보다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돈 스스로가 일하는 자체 자본을 만들기 때문이죠.
즉 처음 1,000만 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었지만 다음부터는 그 1,000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에 둘이 함께 일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자본을 불려나가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증식되며 자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단, 돈의 중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종잣돈을 위해 절약하고 돈을 모으는 과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본이 스스로 일을 하게 하려면 금융과 투자를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해야겠죠. 저와 같은 경우처럼 돈을 날려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마지막 돈의 5번째 속성으로는 돈은 액수와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출처에 따라 시간이 각기 다르게 흐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아 천천히 흐르는 돈은 같은 투자에 들어가도 다른 돈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의젓하게 잘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조급한 돈은 엉덩이가 들썩거려 다른 돈을 사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야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자식도 낳는데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금방 써야 할 전세금이나 학비, 결혼자금 같은 시간이 없는 돈은 투자에 성공하기는커녕 잃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식 레버리지 돈 같은 무서운 녀석이 간혹 끼어들면 원금과 그 원금의 주인을 잡아먹으려 뛰쳐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집니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조급하게 열매를 맺거나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거나 보채지 않기에 돈은 더더욱 안심하고 좋은 짝을 만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돈의 상대적 시간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돈의 속성에서는 이러한 돈의 5가지 속성 이외에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은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투자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롱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린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투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포기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는데 이는 본인이 투자를 잘하지 못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갖는다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실제 우리는 주변에서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했음에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기나 세력, 작전, 불운, 시장, 정부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 대학 학부 과정을 다니듯 4년을 공부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투자 조언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 투자나 사업을 잘해왔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 사람의 말만 참고하고 최종 판단은 스스로의 몫이라고 하면서 김승호 회장 본인 역시 뉴스나 기사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기에 2020년 3월에 코로나 총 누적 숫자가 아닌 발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패닉에 빠진 시장에서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검증도 되지 않은 종합부동산 실장에 뻔지르르한 말만 듣고 투자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1억이 넘는 돈을 잃고 많이 힘들었고 좌절했지만 여러분들만큼은 돈에 대한 속성을 낱낱이 파악하고 질 좋은 돈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사업이나 투자에 대한 공부와 경험과 실행으로 결국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길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 또한 투자를 시작하고 앞서 소개한 실패 사례를 포함해 많은 돈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으면서 돈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을 읽고 재투자 실패 사례를 접목해서 만들었습니다. 책에서는 이 밖에도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부의 속성, 투자 원칙과 기준, 사업가의 자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길, 삶의 철학, 부자가 되는 삶의 습관 등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부득이하게 생략하였으니 최상위 부자가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속성을 세세하게 공부하고 실천해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분들은 꼭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체인지 패러다임 TV는 앞으로도 많은 부자들의 책을 구석구석 읽고 지속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